아티스트 임영웅의 마지막 콘서트가 드디어 성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8,000여 명의 관객분들이 6일 동안 방문을 하셨죠. 이 오시는 분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을 선사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해 날에도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 임영웅에 대한 조리돌림에 가까운 맹비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언론사들의 행동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임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고 난 이후 예전부터 항상 가사가 울컥했었는데 요즘은 좀 더 눈물을 참기가 힘들다 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느낀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임영웅님이 얼마나 팬분들을 사랑하는지 이 콘서트 현장에 가셨던 분은 온몸으로 두 눈으로 양쪽 귀로 느끼고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가사를 생각해 본다면 참 울컥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이 가사가 팬들에 대한 헌정곡이었지만 콘서트 때마다 부르면서 임영웅님은 굉장히 울컥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콘서트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간주 중에 관객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들고 계신 피켓들도 응원카드, 플랜카드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하나하나 눈에 다 담고서 다시 노래를 하는데 정말 격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울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분들의 모습과 자신을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담긴 피켓, 플랜카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2절 노래를 부르는데 스스로 울컥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라는 거죠. 노래를 하고서 가만히 영웅시대 분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콘서트 날까지 임영웅님은 눈물 지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200% 공감합니다.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이 특정 세력들, 또 임영웅님을 평소에 고깝게 보고 있던 자들, 질투와 열등감으로 뭉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낱 유튜버인 저 역시 그것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뭐 제가 그걸 언급하면 거기에 대한 나르시즘이 있는지 착각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는요, 개가 짖어도 묵묵히 가수로서 팬들을 아끼며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열차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임영웅이란 가수의 엄청난 위상에 비하면 한낱 유튜버이고 부족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같은 유튜버조차도 그것을 100% 아니 200% 공감합니다. 쫑알쫑알 시끄럽게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조리돌림하려는 그런 인간은 어딜 가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그냥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임영웅님 역시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콘서트를 강행한 임영웅에 대한 시선이 비판적이다. 하지만 추모 검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추모를 강제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추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검열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과 성시경 씨가 국가 애도 기간 중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일정 부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 비난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결국 추모 검열이다. 초반에는 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SNS 활동은커녕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냐부터 해서 뭐
엄중한 잣대가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추모를 검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태에 대해서 연예계 활동 역시 멈췄고 시상식이 멈췄고 공연 일정이 변경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공연을 강행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몰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열된 비판 분위기 속에 과도한 비난은 자칫 추모 검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실제로 보십시오. 머요 논란을 자초한 임영웅 20일 만에 깬 침묵이다. 임영웅 님이 주고받은 DM에 대한 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팬분에게 건너 들어서 전달해 드렸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임영웅 님의 속은 썩어납니다. 저도 그 마음을 한 100분의 1 이해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가려는 그 마음이 정말 그릇이 큰 거거든요. 임영웅님의 그릇은 정말 엄청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고 깨부술 수 있지만 왜 안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이 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켰고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 내용 제가 또 다 읽어드리면 속상하신 분들 있으니까 읽지 않고 쭉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오랜 침묵은 깨졌으나 여전히 진실은 임영웅 본인만이 알 수 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분분하다. 논란의 진위 여부에는 본인 역시 억울한 바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를 키운 20일의 침묵은 임영웅과 소속사의 선택이다. 이 같은 선택은 당분간 임영웅의 모든 언행이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사뭇 달라진 대중의 반응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임영웅님이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영웅시대 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하지만 할 말 하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왜 안 하겠습니까? 임영웅님이 잘못해서? 아니죠. 임영웅님이 할 말이 없어서? 아니죠. 임영웅님이 반박을 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팬분들을 챙기고 가는 시간조차도 빠듯한 거죠. 저 역시 제 영상을 보면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챙기기도 바쁩니다. 하루에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임영웅님은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보세요. 임영웅을 향한 과도한 비난. 하재근 님이 여기에 대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최근 한 달가량 임영웅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그 사이 비정치인 중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은 사람이 바로 그일 것이다. 수십 일간이나 비난, 매도, 조롱조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그 정도로 임영웅이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기존에 있었던 공연을 진행한다고 난리가 났다. 물론 국가애도기간에 공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연기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약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사이에 해도 바뀌었다. 사고 다음 주말이며 새해 첫 주말에 예정된 공연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집단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중재라고 할 수 있는가. 이상한 것은 똑같이 공연을 진행한 다른 가수에 대해선 많은 매체가 입을 다물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참 말할 수 없는 저격들이 있지만 다른 채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굉장히 참 웃긴 노릇이죠. 임영웅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신만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닌데 왜 나에 대한 비난만 심한가?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 업계의 1등은요, 많은 이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시기와 질투,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열등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네 치킨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장님만 해도 온갖 비난과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여러분? 자, 이런 아티스트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대중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임영웅님은요,
각종 언론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임영웅님의 공연만 콕 찍어서 비난하는 기사들. 이거 완전 저격이잖아요. 자, 이 저격이 이게 참 얼마나 심한지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사들을 보면 공연을 진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임영웅 한 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전 이 말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결국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결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인 공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 코로나 때도 임영웅님이 방송 촬영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어 집단 공격이 있었죠. 마치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안 써서 스태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근데 그때 방송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에 찍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체에서는 오로지 임영웅님만을 콕 찍어서 저격을 했다라는 거죠. DM 사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몇 주에 걸쳐서 사회에 공적으로 콕 찍어서 집단적으로 단죄할 일인지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임영웅님이 탑스타다 보니 주목받을 수 있지만 한 달가량이나 포털에서 조리돌림 당할 정도라면 중죄를 저질렀어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냐라는 거죠. 너무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저격을 하는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만큼 올라가지 못하니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죠. 오로지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는 게 방법인 거죠. 지금 오죽했으면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을 엮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은 콘서트 진행을 이야기했고 이찬원님은 소속사에서 이찬원님의 의지에 대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애도 기간 중에 SNS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걸 보고 엇갈린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 저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찬원님은 애도 기간에 내가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뿐인데 이 기사에서는 마치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의 행보가 정반대인 것처럼 누구는 공연하고 누구는 공연을 안 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롯맨들끼리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위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응원을 보냈으면 보냈지 이런 기사에 오르내릴 만한 관계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저격 문화, 누구를 끌어내리려는 열등감에서의 행동들 참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들에서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티스트 공연 시작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 선물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든 분들에게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다. 하지만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공연 시작 전부터 33장의 사인지를 의자 뒤에 붙여놨다. 제가 아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붙여놨기 때문에 계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벽 쪽에 붙여놓기도 했으니 33개를 사인했다. 18,000여 분의 관객분들이 와 계신데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 0.02%의 확률로 받으실 수 있더라. 그래서 막 사인지를 찾아내는 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임영웅님은 오늘 완전 행운의 주인공이시다. 제가 뒤에서부터 사인지를 붙였는데 역시 영웅시대 스케일이 달라 330장 정도는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사인지를 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머시중원디 노래를 부를 때의 영시봉의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자,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하는 중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가득 찬 임영웅님의 눈물을 보게 됐는데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면 실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할 때 원래 딴 생각을 좀
하지 않고 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별나사를 부를 때면 많은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가사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좋구나 공감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실제로 눈물이 맺힌 적이 없었는데, 저번 공연 27일 날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많이 날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최근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걸 공감했고, 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임영웅 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릴 뻔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영웅 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뭐 말도 안 되는 DM 논란 사태, 최근에 콘서트 강행에 대한 무지성적인 비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팬들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건행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뭐라고 했느냐?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를 구매할 때 영수증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남겨놨는데, 영웅시대의 새해 의무사항은 3가지. 바로 건강하기, 행복하기, 사랑하기라고 합니다. 건강하기에는 운동, 검진하기가 있고, 행복하기에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 님이 콘서트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려도 이해 안 된다라는 대중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임영웅 님의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형 공연, 강행한 진짜 이유, 언론사에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수 임영웅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많은 가수들이 취소와 연기를 이야기했지만 임영웅님은 실제로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과 화려한 무대 장치들부터 해서 공연이 취소된다면 여기에 연결된 모든 협력 업체들의 생계가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강행한 진짜 이유는요, 혼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콘서트를 취소하면 돈을 못 버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파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피해 사실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임영웅님의 최대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팬들과의 약속도 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콘서트 강행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찬반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며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위로를 전하는 이 콘서트가 사실 여론을 많이 뒤바꿔 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정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선 이제는 임영웅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언론사 기사 제목에서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3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 사실 콘서트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서도 제가 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여전히 어떤 줄 아십니까? 여전히 국가 애도 기간에도 콘서트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보면 팬을 챙기는 임영웅, 그에 보답하는 영웅시대, 애도기간 콘서트 진행 원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준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 콘서트는 고심 끝에 진행한다라는 이 입장 차이를 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엄중한 잣대라고 들이대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다고 해요. 생생한 증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다. 자신의 어머님은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의 팬이셨다고 해요. 콘서트를 가고 싶으셔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 항상 못 가셨다고 합니다. 자신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늘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몇 년을 영상만 찾아보시던 어머님께서 드디어 콘서트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 207 구역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아드님이 보내드렸다고 해요. 2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셔서 30분 동안 급히 저녁을 드시고 1시간 반을 택시를 타고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갔다면 더 빨리 갔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멀리 가셔야 해서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겠다고 설레인 마음에 발빠르게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자,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콘서트 경연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크고 알다시피 고척돔은 야구 경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관객석이 굉장히 경사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뒤에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진 쪽, 후방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사실 안전 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죠. 근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가시다가 통로를 잘못 들어가셔서 반대로 넘어가려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머리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다 놀라셨다고 해요. 안전요원분들이 바로 달려오셨고 상태를 보시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도착하니 준비되어 있던 앰뷸런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해요. 응급실을 찾으셨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 머리는 계속 부어오르고, 요즘 알다시피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놈의 파업이 뭔지. 두 번째로 간 응급실에서 받아주셨는데 공연 관계자분이 계속 동행을 해주셨고 검사 과정 내내 어머니 옆에 계시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내주고 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너무나 다행히 출혈 양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메스껍거나 어지러우면 다음 날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들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디다 이야기할 것이 없으셨다고 하여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떻죠?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새해 시작에 정말 큰 기쁨이 되어줄 뻔했던 순간에 자신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해 하셨고 콘서트를 보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계자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콘서트를 보지 못했음에도 모두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한창 공연 보실 시간인데 찍혀있던 부재중 전화들, 설마 하고 걸었을 때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상황들에 너무나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됐었지만 괜찮아지신 엄마를 보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도 팬이 됐다고 해요. 임영웅님과 관계자분들의 대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한다고 비난을 받은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실 팩트예요. 이런 콘서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길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팬분들만을 생각하고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의 케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보지 못했음에도 자녀분들까지 임영웅님의 팬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 시작되기 전에요. 사전 MC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자분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추모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 4일차 새해 첫 공연에서는 임영웅님은 검정 타이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조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의상부터가 이미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임영웅님은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공연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런 가수예요. 특히 2025년 새해가 밝았다라며 절을 하며 세배도 올리기도 했고요. 영웅시대 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라면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영웅님을 보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펑펑 울면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나도 보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절을 하면서 임영웅님이 딱 절을 하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 사랑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로서 임영웅님은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지금 감격적인 콘서트, 추모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도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 언론사들도 답답했나 봅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거죠. 특정 언론사들이 유독 임영웅님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임영웅님의 행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하지만 콘서트 취소 비용 청구서 자체가 해당 가수와 소속사가 모조리 책임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취소를 강요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관객들이 모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야구 경기 이곳이 열린 곳에서 임영웅님이 공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척 스카이돔은 저런 야구 경기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여하려면요 수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 개최에 최소 얼마입니까?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콘서트 티켓 매출의 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해요. 최대 1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형성된 티켓값 중간으로 한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을 때 한 회당 14,000명이 들어온다라는 걸 계산해 보면 한 회당 수수료만 1억 4,500만 원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 조건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행사 개최일 2일, 사용료 3억 원, 이용 인원 4만 명이 들어야 하고요. 전기료, 공공료, 전광판, 음향 설비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즉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요. 이 모든 비용이 하루마다 수억 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임영웅님은 6일차 공연이었으니까 수십억의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분들의 취소표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대여 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니 한 팬은요. 콘서트를 취소하면 가수는 개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진 모르지만 엔터업계 종사자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공연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댄서, 밴드, 스텝, 현장 진행원 등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들의 인건비 역시 가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가수와 소속사가 부담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1년 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마포구에서 열렸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임영웅님의 모습입니다. 알다시피 리사이틀 공연에서 임영웅님은 계속하여 애도의 마음을 보내기도 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을 하기도 했죠. 이건 뭐 성시경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취소한 가수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뭐 공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뭐가 됐던지 간에
콘서트를 강행하든 취소하든 가수 모두에게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난은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길 뿐이다 라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하여 언론사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칼럼을 보면요. 방송 3사 시상식 없는 세밋 보내보니, 자,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무한공항 참사가 이어지면서 연말 염시가 침울하게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대중문화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연기가 되고 여러 가수의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경우 참사 당일 3회차를 그대로 여는 데 이어 남은 3번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참사 이후 회차들은 그전에 비해 상당히 절제하고 컨셉도 바꿨으며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애도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며 팬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대중 연예인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그 자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임영웅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찬성하고 지지하며 개념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말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내는 디스패치 언론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타이틀부터 취소를 강요할 수 없다. 임영웅의 공연과 선택적 비난에 대해서 날석에 예리하게 팩트를 짚어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임영웅은 6차례 콘서트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8,000명씩 총 10만 8,000명이 찾아오는데요. 자, 성시경 씨 역시 4만 명 이상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국가 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동시에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지금 공연을 강행했어야 하냐. 하지만 취소는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나라에서 보상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무조건 취소해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한 문화평론가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개인이 취소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취소라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닌 거죠.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백 명의 스텝, 설치 기사, 진행 요원, 그리고 대형 공연의 경우 무대를 미리 세팅하죠.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 등 최소 3일 전부터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사전 제작 비용은요, 제작사가 감당할 몫입니다. 하지만 공연이 만약 취소가 되면 그 이후의 임금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고 국가 애도 기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공연 보험으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만 수만 명이에요. 지막의 팬들은 장거리 버스를 대절하고 숙소를 예약합니다. 운송, 숙박, 식당 종사자들 또한 공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셈입니다. 콘서트를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형 공연장의 경우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을 잡고요, 취소한다고 해서 원하는 날에 다시 빌릴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고척돔의 경우 3월에서 10월달까지 야구 경기를 우선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연할 수 있는 날짜가 1월에서 2월, 11월에서 12월까지 밖에 없어요. 임영웅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올해 연말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밀리는 겁니다. 자, 애도에는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뮤지컬은 되고 콘서트는 안 된다? 뮤지컬 알라딘, 지킬 앤 하이드는요,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난 여론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특정 가수에게만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 가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음악은 여전히 유흥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연 취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플랜 B, 두 번째 계획 등에 대한 대안 컨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공연장에서 애도곡을 선곡한다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애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기준도 없이 대중음악에만 잣대를 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시경 님과 마찬가지로 묵념의 시간을 가졌죠. 자우림 밴드 역시 관객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또 다른 가수들도 희생자를 위한 위로곡을 불렀습니다. 자, 국가 애도 기간에도 사회는 돌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고 추모하고 생활하며 애도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요할 문제도 강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 기간은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거부만 할 것이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임영웅님 요번 공연 때 새벽 시간대 남모르게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라는 거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아티스트가 새벽 시간대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조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가 사실 진짜 임영웅이라는 가수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정말 비판을 해야 하나?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의 댓글 내용만 봐도 보이시죠? 왜 임영웅만 난리냐? 5만 명이 넘는 규모라면 가수보다 딸려있는 스태프들, 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왜 연예인들 특히 임영웅만 까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공연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되어 있다. 임영웅 응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애도 기간에 다 직장 다니고 장사하지 않냐? 콘서트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은 어떡할 거냐? 이것이 팩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 굉장히 신나는 축제 분위기보단 차분하고 굉장한 고품격 무대가 펼쳐졌다. 물론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착 가라앉은 노래만 부른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고 무겁다기보단 차분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님이 제가 요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런 증기기관차에서 임영웅 님이 무대 세팅이 되어서 등장을 했다. 근데 요번엔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증기기관 열차, 여기에 임영웅 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제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티스트가 딱 여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완전 대장처럼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산말로 까리하다. 네, 요 말이 어울리게끔 굉장히 멋스럽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힙합스러운 느낌도 충분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요. 임영웅님의 온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새해 첫 공연에서 불렀던 온기 노래는요. 꼭 들어봐야 한다라는 극찬 평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불렀었던 온기 노래 무대보다 과연 더 잘 부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의미가 뭡니까? 추모잖아요. 위로 아닙니까? 그런 위로의 진심을 담아 꾹꾹 마음을 담아 눌러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래 무대가 감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임영웅 님이 또 가죽 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임영웅 님의 이름으로 네이버에 임영웅 가죽 자켓 요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티스트 가죽 자켓 잘 어울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전부터 잘 어울렸지 않습니까?
요 가죽 자켓이랑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의 예전 화보 사진이죠. 구전노경 화보 사진인데 요렇게 생긴 가죽 자켓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에 노래 마무리를 귓속말로 하려다가 영웅시대 분들이 막 관객석에서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다.